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책 272쪽에 2절 용도 변경, 3절 가설 건축물로 이어지게 되죠. 자, 보시면 1번 문제 해설 273쪽 해설표를 보시죠. 대한민국 벨벨 바닥들이 다 많습니다. 그것들을 130가지 종류로 정해놨죠. 그런데 종류 간의 변경, 김밥 나라 나가고 김밥 천국 들어오는 것은 그건 휴게음식점 종류 변경이 아니죠. 김밥 나라 나가고 무슨 김밥 나라 나가고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종류 변경. 근데 같은 이제 그런 걸로 따지면 종류 변경이 16,000가지가 넘게 되는 거죠. 29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김밥 나라나 내과,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죠. 나가고 삼겹살집 들어왔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이죠. 용도 변경. 용도 변경 경우를 따지면 29 곱하기 28 몇 가지요? 그냥 30 곱하기 30보다 좀 작겠죠. 900가지가 좀 안 됩니다. 812가지요. 너무 많죠. 그래서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습니다. 안전시설 기준으로 9가지를 묶어놨고, 용도 변경 관련해서 여러분이 하실 거 3가지요. 첫 번째 9가지 앞글자요. 두 번째 9가지 이름이요. 다음 세 번째요. 9가지 중에 5번째 있는 영판 다운수.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이면 되는 거죠. 그럼 틀릴 거 없습니다. 9가지 시설군 앞글자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기, 자산 전문 영교 건축기, 자산 전문 영교 건축기, 자산 전문 영교 건축기, 자산 전문 영교 건축기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9가지 이름이요. 자동차, 산업, 전기 X, 전기통신, 문화 X, 문화 집회, 영업, 교육 X, 교육 복지, 그 다음에 근린, 그 다음에 주거 X, 주거 업무, 기타 시설군이 있죠. 다음 세 번째요. 영판 다운수, 이정, 영판 다운수, 판매시설, 다중생활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거면 문제는 다 됐다고요. 준비하실 건 다 끝났고, 나머지요. 29가지 용도가 어떻게 배치냐. 자동차 하나가 있죠. 공장, 산업 등요. 공장 같은 거 5개에다 연기 올라가라고 2가지가 있죠. 지금은 생략하죠. 기본소득 다 했으니까요. 전기와 통신 2가지가 있고, 문화 집회 시설, 문화 집회. 사람이 바글바글. 합격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죠. 종이 관문이라고요. 합격의 관문을 통과하는 게 종이 한 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 한 장 넘어가는 게 이 고생인 거죠. 종이 관문이죠. 종이 관문입니다. 요거면 되는데, 위락과 숙박이 비교되기도 하고, 이게 자주 나오니까 종이 관문.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시설, 문화집회시설이 있고요. 교육복지, 보건복지, 의료복지, 의료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4가지가 있죠.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해서 쭉 가게 되고요. 근린 1종과 2종 2가지가 있습니다. 주거 업무, 단독주택 공동택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깍두기 들어가는 큰 집, 교도소가 당연히 주거 업무 시설군이죠. 그 다음에 기타 동물식물, 돼지야 미안하다 가 있습니다. 안전시설 조금밖에 안 갖추니까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됐죠. 다음에요. 올라가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 내려가려면 뭐고요? 신고. 같은 시설군에서는 뭘 변경해야 되고요. 이 용도가 중에서 건축물 대장이 있으니까요. 기본서 때 코엑스 보신 거 있죠. 그래서 대장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데 대장 변경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에서요. 사후 외국에 출장 갑니다. 사후 갔다 오는 길에 장모님 무슨 스카프 하나 이쁜 그림 였어. 그림 였어 넣어놔봐. 스카프 하나 나 보자기 많어. 백사오라고요. 백사오게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받아야 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가 있죠. 됐습니다. 문제 보시면 272쪽에 1번 29가지 용도를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 분류하고 있다. 틀린 것은 묘지 관련 시설, 화장장, 연기 날아가죠. 공장 굴뚝에서 연기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산업. 동그라미 2번 종교시설군, 종교시설, 종교관문, 문화집회이죠. 동그라미 3번 위락시설, 종교관문, 문화집회인 거죠. 영판다운수, 윤숙이 위가 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3번 틀렸고, 동그라미 4번 깍두기들 큰 집, 교정군사시설, 주거업무 시설군, 동그라미 동물식물 기타 시설군입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2번 문제
273쪽이죠.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허가, 올라가려면 허가이죠. 따라서 얘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지네들도 양심이 있지. 그런데 가끔 양심에 털난 애들도 가끔 있고요. 못된 놈들이 있죠. 아무튼 이건 지우고. 그러니까 백사오개는 이제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 종류 간의 변경으로 저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종류를 첫 번째 뭐로 해야 되고요? 용도로 넣어야죠. 두 번째 그 용도가 무슨 시설군인가를 봐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르락 내리락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의학 문제이고 대부분은 이제 용도 갖고 내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형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튼 쓰죠. 그러니까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풀어갈 거니까요. 숙박시설을 그러니까 일종 근린으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장례시설을 그러니까 종교시설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수련시설을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공장을 그러니까 관광유기시설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글자 위에 써놓기는 자리는 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끝에다 써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띄워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업무시설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거 업무시설, 주거 업무이죠. 그런데 이걸 위해서 여기다 숫자를 써놓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문제를 풀 때요. 그런데 요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요거까지는 쓰고 가시는 게 훨씬 낫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 이름은 아시잖아요. 8주입니다. 8주이고요. 판미설 영판 다 운수 아시는 거죠. 5영입니다. 그러니까 8에서 5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고요? 그러니까 허가인 거죠. 올라가니까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답 끝났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동그라미 보고 공문이과 하시면 숙박시설 영판 다 운수이죠. 영판 다 운수 5영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초는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하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가죠.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1부터 9를 떠올리거나 아예 숫자까지 쓰시는 게 편하고, 왜 그러냐면 숫자를 안 써놓으면 업무시설 이것만 써놔도 주거 업무까지는 외우셔야 된다고요. 이게 주거 업무 시설군이죠. 판매시설 영판 다 운수 영만 해도 소리가 납니다. 영 요렇게 써놓고 나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주에서 영으로 가니까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자산 전문 영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주 영에서 주에서 영으로 감독관 깜짝 놀래요. 저부터 써놓고 하면 되죠. 8주에서 5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2번 문제요. 그러면 1번 다 끝났으면 됐고, 근데 이제 확인을 위해서거나 아무튼 공부니까 보시면 2번 숙박시설 영판 다 운수합니다. 5영에서요. 그러니까 근 7근이죠. 돼지고기 끊을 때는 몇 근이요? 7근. 근데 7근이라고 얘기해서 과태료 받진 않아요.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한 근에 얼마 그러면 과태료 받죠. 그러니까 그램, 킬로그램, 그러니까 미터법을 따라야 되죠. 미터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죠. 예. 국제 표준 기호 표기법에 따라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돼지고기 끊을 때는 몇 근요? 7근이죠. 7근, 7근입니다. 5에서 7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장례시설이요. 그러니까 그 장례시설이죠. 장례식장이요. 장례식장 뭐 어디서 왔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디 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화장장에 가죠. 화장장 연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돌아갔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러니까 아무튼 한 1, 2년 전에 뭐 대한민국 돌아가신 분의 그러니까 80% 가까이가 화장을 하셨습니다. 연기 올라가죠. 이산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종유관문이죠. 그러니까 사문 위에서 사로 내려가죠. 수련시설이죠. 애기들 수학여행이요. 학교에서 수학여행 갑니다. 그러니까 육교이죠. 육교에서 공동주택 8주입니다. 6에서 8로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공장이죠. 공장,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산에서 그러니까 관광회계, 종유관문
그러니까 사문으로 내려가는 거죠. 9가지 앞글자, 9가지 이름, 그다음에 영판 다운수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문제요. 그러니까 3번 274조. 그러니까 건축법 용도 변경 내용으로 틀린 것은 백사 5개 갖고 숫자 나와서 틀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숫자, 뭐 동그라미 2번에 이종은 이름이니까 빼고요. 동그라미 3번 용도 변경 아우지 않은 부분에 바닥 밀접기가 100제곱미터 이상 사용승인 받아야 된다. 백사 맞죠? 동그라미 5번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용도 변경 아우지 않은 부분에 바닥 밀접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5개 맞네요. 네, 다 맞습니다. 3번과 5번은 맞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이제 하면 되죠. 네, 3번 문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 5는 했으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1번 위락시설을 그러니까 숙박시설로 변경합니다. 위락시설 그러니까 3개 정도의 지문이 있으면 자산 전문 영교 군직이 쓰는 게 편해요.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남아요. 시간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산 전문 영교 종이관문 뭐고요? 사문에서 영판 다운수 5영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허가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응? 틀렸네요. 답 1번이죠. 답 1번 끝났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노유자스를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그러니까 노유자스를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그러니까 노유자시설 그러니까 유아 어린이집 학교 가기 전이죠. 학교로 이어져 가죠. 6교에서 돼지고기는 몇 근요? 7근 6에서 7로 내려가니까 뭐고요? 신고이죠. 신고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가는데 얘는 단독주택은 지금 뭐예요? 8주이죠. 8주이고 공동주택도 주택이니까 8주이죠.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가 바뀌니까 대장을 바꿔야죠. 대장 변경 신청한다. 맞습니다. 네, 4번 문제요. 갑은 건축 중인 갑은 무슨 언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에 자주 나오죠. 갑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은 둘째 줄고 첫째 줄에 갑은 4층을 병원, 서점 어떻게 하면 되고요?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5번 문제 가시면 됩니다. 5번 문제 가서 풀고요. 40번까지 갔다 와서 푸근한 마음으로 와서 봐야지 이걸 처음에 어떻게 해요? 지문 중에 하나 요건과 예시에서 예시로 된 지문이 있어도 아까 그 건축신고 같은 경우에요. 그것도 귀찮은 판에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응용 문제, 종합 문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 이 상황을 갖고 첫째 줄의 상황을 갖고 그러니까 건축법에 이러저런 내용들을 다 떠올려서 맞춰 넣어라. 그러니까 또 지문을 보면 국토계획법부터 별별 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고요? 넘기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해서 건강에 도움 안 됩니다. 합격에는 더더욱 도움 안 되고요. 그냥 65점 받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은 넘기세요. 넘기셔서 충분히 65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니까 보시죠. 4번 문제요. 그러니까 그 4층 건물인데 그러니까 뭐로 쓰고 있다가요? 병원으로 쓰고 있다가 그러니까 서점으로 용도 변경한답니다. 병원은 의료시설인데 그것이 나오면 하고 아니면 그전에는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숫자요. 500제곱미터. 갑이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밀접기가 500제곱미터인 경우 나쁜 사람이죠. 사용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사용승인 백사 5개, 백사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해당하죠. 사용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승인 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갑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 신고한다.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해도 되죠. 그러니까 병원은 뭐예요? 지문 하나니까 그것 갖고 쓸 수는 없고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기 자산 전문 영교 교가 뭐였어요? 교육복지, 의료복지, 보건복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6교입니다. 6교에서
서점,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큰 7근이죠. 그러니까 7번 근린생활시설군 6에서 7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신고 맞죠? 신고 맞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시설군에 넣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갑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할 수 없다. 없다 X요. 복수 용도로 하면 이것저것이 훨씬 낫죠. 복수 용도 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만 갖고 있는 거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누가 뭐로 할까요? 어느 뭔가 공기업에서 뭔가 새우 신도시에 뭔가 중요한 그러니까 일을 부동산 관련된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요. 그냥 중개사 자격증만 있어요. 또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중개사 자격증에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러니까 으뜸되는 게 중개사 자격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쓸데없는 걸 좀 더 갖고 있어요. 중개사 자격증에 변호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법무사 자격증, 뭐 주택거래사 자격증, 왠가 자격증 한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기업이라고 치면은 정해진 기준대로 할 테지만 내가 50층짜리 상가 건물 주인이라고요.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뭔가 부동산에 관련된 상담을 할 때 하나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 하겠죠. 이름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용도변경 하는데 귀찮지 않습니다. 훨씬 더 편하다고요. 얘가 좀 그러긴 합니다만 복수 용도로 말씀드렸고 땅바닥에 여기는 세 가지를 쓸 수 있다. 미리 해놨으면 훨씬 편한 거죠. 동그라미 4번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아이고 이건 국토교육법에서도 모르는 거잖아요. 해설 보시면 동그라미 4번 해설이요. 건축법에서는 1종, 2종 근린생활에 해당한다. 국토교육법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그러니까 1번 건축할 수 없는 걸로 가번의 단란주점 등은 건축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인데 그러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이름이 준주거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었고요? 병원. 이 병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질 필요 없죠. 왜냐하면 병원이 이미 있었다니까 얘는 따질 필요가 없고 준주거지역에 있다면 서점을 준주거지역에 서점이 못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점은 당연히 허용되겠죠. 동그라미 5번 갑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피난 용도를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된다. 동그라미 5번 서점이면은 옥상에 피난 광장 사람들이 옥상으로 도망가야 된다고요. 서점에서 뭐 하고 있었는데요? 뭐 또 옥상으로 도망가요?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모르죠. 모릅니다. 모르지만 1, 3, 4는 틀렸고 2번은 6에서 7로 내려가는 거 아시고 5번은 모르니까 그냥 놔두고 답은 2번이죠. 5번은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2번은 내가 볼 때 옳은 거고요. 2번 이렇습니다. 다음 쪽 해설 보시면 동그라미 5번 위 문제에서 해설의 동그라미 5번 위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은 건축물의 4층이고 새 용도가 서점이므로 피난 용도 옥상 광장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 읽으면 도움 될까요? 그러니까 5층 이상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게임,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전시장, 동식물은 제외한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유락시설 중 주점 영업 또는 장례시설, 유락시설 중 주점 영업 또는 장례시설 이상 6가지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된다.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럼 모르죠. 5번은 모르는 겁니다. 1, 2, 3, 4 갖고 답을 구하는 건데 답은 2번이죠. 아무튼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말을 빼고 하더라도 한 2분은 가까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2분 걸려서 한 문제 푸는 거는 기본이에요. 왜 그러냐면 10초짜리, 30초짜리 문제 있잖아요.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2년 플러스 1년인데 2년 플러스 2년 X 그건 5초짜리 문제죠. 5초짜리 문제도 있으니까 한 문제 풀 때 2분 정도 투여하는 건 몇 문제는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제끼고 가세요. 빵긋빵긋 65점, 75점 되기 위해서 쉬운 문제 빵긋빵긋 건축법 동그라미 건축법업 X 동그라미니까 쉬운 문제가 주위에 쭉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오래 끌릴 필요는 없죠. 없습니다. 좀 보다 이상하다 싶으면 넘기고 다른 문제로 가세요. 시간이 많이 났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275쪽에 5번 문제입니다. 가설 건축물이 있고요. 뭐 전체 요약한 표는 없습니다만 해설해요. 가설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이니까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이 있고 가설, 가짜로 설치한다 라기보다는 잠깐 쓰고 버린다. 허가받아야 되는 가설 건축물도 있고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가설 건축물도 있습니다. 허가받은 거예요. 시설 예정지나 시설 부지에 짓는 거고 이건 시설 부지가 아닌 거죠. 시설 부지가 아니고요. 그러면 얘는 잠깐 쓰고 버리는 거죠. 3년 플러스 연장. 얘도 3년 플러스 연장 할 수 있고요. 얘는 몇 층 이하로 하고요. 3층 이하로 해서 간단히 누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간 다 차갑니다. 절차 밟으세요. 그러면 얘는 연장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죠. 따라서 14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얘는 처음부터 신고하고 지은 거니까 연장 때도 신고만 하면 되죠. 7일 전까지 신고 등이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문제 275쪽에 5번 도시공계획 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 가설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숫자요. 동그라미 4번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은 2년 이내 X요. 몇 년 이내요? 3년의 연장이죠. 3년 이내로 한다. 시설 사업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틀렸습니다. 답 4번 끝났죠. 끝났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잠깐 쓰고 버리는 거고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의 대표적인 예가 송강호 씨 집인데요. 그 지하층 영화 기생충 지하층 집 말고요. 2006년 영화 괴물 한강공원 매점 이게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이죠. 거기다 철골 들어가면 안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지점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 잠깐 쓰게 해주는데 팔아먹고 안 되죠. 동그라미 3번 잠깐 쓰고 해야지. 거기다 이것저것 파이프 주렁주렁 하면 안 되죠. 전기 파이프, 수도 파이프, 가스 파이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어야 한다. 동그라미 5번 도시공계획 예정 도로 시설 부지나 예정지의 사업 시설 부지는 공원 한강공원과 같은 특별한 경우 시설 예정지면은 부지라는 말에 지금 시설이 들어서 있는 땅과 예정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공법에서는. 그리고 이제 예정지로 한정해서 보면은 도로 만들 땅, 도로 만들기 전까지 쓸 수 있죠. 됐습니다. 틀린 것은 4번. 6번 문제요. 허가, 신고, 가설 건축물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래도 숫자가 우선 편하니까요. 숫자요. 동그라미 2번. 도시공계획 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 존치기간은 2년 이내 X요. 3년 이내 2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1번 도시공계획 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서 3층 이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구청장에게 신고 X요. 시설에 짓는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시설 부지 예정지에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 틀렸고요. 3번 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전기 파이프, 수도 파이프, 가스 파이프, 새로운 파이프 설치를 요하지 아니해야 된다. 3번 맞죠? 주렁주렁 안 되고. 4번 신고해야 되는 가설 건축물 둘째 줄 존치기간은 2개월 이내 X요. 3년의 연장이죠. 동그라미 5번 신고해야 되는 가설 건축물 둘째 줄 연장할 수 없다. X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3번. 물론 동그라미 4번, 5번 지금 읽으면서요. 제북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그걸 안 읽었는데 지금 그건 문제의 초점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둥둥둥 이것저것을 열고 하는데 신고하고 가설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것 그게 20몇 가지가 있습니다. 20가지가 넘게 있는데 20가지를 다 읽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7번 문제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있고요. 그러면 먼저 해설부터 보시죠. 이건 해설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요.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은 풀 수 있고 아닌 사람은 모르고. 다음 쪽에 보시면 277쪽 제일 아래 16가지가 있습니다. 그 16가지 가운데 숫자 걸린 것 4가지가 있죠. 제일 아래 표요. 10제곱미터 이하의 경비용 가설 건축물, 50제곱미터 이하 야외 흡연실, 무슨 조그만 부스라고 하죠. 부스, 그냥 통형, 그냥 통 같은 거예요. 공중전화 통, 그다음에 공항 앞에, 담배 피는 사람, 저 사람 아직도 담배 피네. 아직도 담배 피는 사람 있어? 그리고 이게 보고 가잖아요. 원숭이 구경하듯이요. 통, 그런 거 부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1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 마당에다가 비닐 요만큼 쳤어요. 그것까지 가서 관청에게 도장을 받거나 신고하거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0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 축사용 비닐하우스 때는 신고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숫자 걸린 거 4가지. 기타는 뭐 어찌고 저찌고들이 있습니다. 지문에 걸린 것 277쪽에 그러니까 해설에 굵게 밑줄로 다 해놨습니다. 문제 와서요. 문제 276쪽 7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동그라미 2번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100제곱미터인 것.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주거용 가설건축물로 면적이 20제곱미터. 주거용 가설건축물이요? 나 여기서 살란다. 그래서요. 어디가 좋을까요? 세종대왕이랑 같이 있으면 좀 더 뭐 이렇게 잠자면서도 뭐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광화문에다가 나 여기서 살란다. 비닐하우스 치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도 아니네요. 조립식 구조로요. 조립식 판넬로 쫙 짜서. 그러니까 4, 5, 20. 4, 5, 20이면 뭐 너끈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신고. 광화문에다가 신고하고 살란다.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야외 흡연실 50제곱미터. 동그라미 5번 2017년 현재 그러니까 공장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임시 사무실 공장에서 하는 것. 그럼 보시자고요. 이 중에 지금 207번 문제에서요. 이건 277쪽에 있는 해설을 다 외워야 푸나요? 모르잖아요. 저거 다 모릅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고요? 8번 문제 넘어가시면 되죠. 8번 문제 넘어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바로 모르겠다 싶으면 모나미 첫 번부터 모르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한 서너 개도 아니고 한 20개를 모르면서 20개 다 모나미 네가 풀어. 그럼 모나미 나한테 그러면 증을 주든지 모나미도 섭하죠. 몇 개는 내가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걸 모나미한테 부탁하자고요. 동그라미 3번 그 정도는 할 마음의 여유가 돼요. 왜요? 65점 받고 왔으니까. 동그라미 3번 광화문에다가 판넬 고급 판넬 18K 도금한 고급 판넬로 되고 안에 에어컨도 집어넣고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한 주거용 가설건축물 짓는다. 신고한다. 예, 아니겠죠. 아니겠죠. 3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아주 무지막지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7번 문제는 한 발만 뒤로 물러서면 가서 65점만 받고 오시면 공짜 문제인 거잖아요. 예,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외운 대로 해야지 외워야지 어떻게 다 외워요. 이런 문제 많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아무튼 용도 변경과 가설건축물 내용을 보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잘 가시고 이제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시죠.